오늘의 대화 주제는 학생들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럼 각자 사연을 말해주세요. 저는 초등학교랑 중학교에서 학폭을 당했어요. 그래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만 보면 그때의 일이 떠올라서 숨을 참게 돼요. 숨소리 하나하나, 걸음걸이 하나하나 놀려댔었거든요. 물론 애들은 저를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걸 알지만 혹여나 제가 내는 소리 하나에 반응하다가 다시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면 저를 놀리고 있진 않을까 무서워져요. 맞아요. 그래서 놀릴거리 하나 만들지 않으려고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평범해 보이려고 신경 쓰게 돼요. 오히려 그러는 편이 어색하고 이상해 보인다는 건 알지만 트라우마는 어쩔 수가 없네요. 전 남자들도 무섭지만 특히 여학생들 시선이 신경 쓰여요. 자의식 과잉인가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다. 닥쳐라. 여자가 무서우면 나랑 소나랑 어떻게 대화하냐? 여자한테 서툴러서 무서운 게 아니라 신고당할까봐 무섭다고. 신고를 왜 해? 넘어 찔리는 거라도 있냐? 아니야. 여기엔 사연이 있다고. 들어봐. 내가 중학생 때였어.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우리 반 여학생들이 계단에 앉아서 수다를 떠는 거야. 난 분명 비켜달라고 차분하게 말했거든. 근데 싫대. 나보고 꺼제. 다른 계단으로 돌아가기엔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그래서 벽에 최대한 붙어서 닿지 않게 올라가려는데 한 여자의 손이랑 바지 뒷주머니가 닿았어. 그러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담임 선생님을 찾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한테 내가 자기네들을 성추행했다고 일러 바치는 거 있지? 헐, 어이없네. 그래서 선생님은 뭐랬어? 다행히 당시 우리 반 여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신뢰도가 바닥이라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보시더라. 그때 잘 넘어갔는데 그때 이후로 내가 여자들이 옆에만 오면 무서워. 꼬투리 잡혀서 신고당할까봐. 근데 우리 존댓말하기로 하지 않았었나? 너가 먼저 반말하길래 나도 반무한 건데? 너가 먼저 시비 걸어서 나도 모르게 반말 나왔잖아. 그럼 그냥 계속 반말로 하자. 편하게. 찬성. 자, 다음. 무서운 이유라. 아무래도 학생들은 소문이 빨리 퍼지는 게 무서워. 어디 이미지 안 좋은 애랑 엮여서 학급 전체에 내 이미지가 추락하기도 하고 누구랑 잠깐 말다툼만 해도 다들 나를 쓰레기로 본다니까. 이쪽도 사연이 있구만. 아니, 들어봐. 내가 중3 때 전학을 갔었거든. 근데 전학 첫날이 하필이면 진단평가 날이라 정신이 없는 거야. 그때 나한테 다가와서 잘 챙겨준 애가 있었거든. 난 얘가 착한 줄 알았어. 근데 주변에서 자꾸 수근거리고 분위기가 이상해. 알고 봤더니 얘가 1, 2학년 때 온갖 진상짓을 해서 이미지가 나락이었던 애였어. 난 전학 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한테 접근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걔도 나한테 진상짓 해서 손절했어. 근데 학급 전체에서 나랑 걔랑 동급 취급을 받아서 괴롭힘 많이 당했지. 1년 내내. 소문은 진짜 빨리 퍼져.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하지. 난 나랑 마주보고 앉아있던 애가 불만 있는 표정으로 째려보길 어디를 보는 거냐고 살짝 물어봤었거든. 근데 걔가 갑자기 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야.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선생님이 말리셨고 수업 끝나고 내가 먼저 가서 화해했어. 근데 그 이후로 애들은 내가 가만히 있는 애한테 시비 거는 애로 소문을 내서 내가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기분 나쁘다는 듯 째려보고 피하는 거 있지? 그럼 소나까지 이야기했고 나만 남았나? 솔직히 나는 너희가 당했던 거 다 당해봤긴 해. 누명도 쓸 뻔했고 학생들 볼 때마다 트라우마 떠올리고 이상한 애랑 엮여서 괜히 시비 걸리고 내가 알아서 해결한 일을 자기들끼리 물고 늘어지고 들으면서도 안 좋은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와. 내가 학생들한테 가장 무서워하는 건 결국 내 행동 하나하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환경이지. 지금 시대의 환경은 건물이나 자연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냐가 가장 중요하잖아. 그 중에서 학생들은 아직 불안한 건 많은데 주변의 사람은 빨리빨리 변하면서 한 명 한 명 적응할 시간도 없고 내가 이해 못할 사람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어차피 인생 초반 잠깐 보고 말 사람들 주변 소문으로 이미지 대충 파악해서 졸업할 때까지 버틸 공간 찾는 게 최선일 수밖에. 지금의 우리처럼 부끄럼 없이 행동하고 지내면서도 학생을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이제 그런 소문이랑 시선을 받아도 혼자 고립되지는 않잖아. 우리 아직 졸업하려면 2년하고도 10개월이야 얘들아. 말하지 마. 힘들어. 앞으로 다른 누가 힘들게 한다 그러면 모여서 이야기 나누자.
이제 혼자서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좋아. 나도. 그러고 보니 내가 내 사연을 말 안 했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 그건 다음에 다른 이야기랑 같이 이야기할게. 다음 모임은 언제야? 서로 시간 봐가면서 정하자. 오늘은 해산. 오늘의 대화 주제는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입니다. 각자 사연을 말해주세요. 오늘은 너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될까? 저번에는 너만 사연 말 안 했잖아. 사실 그거랑 관련된 이야기라서 선정한 주제이기는 한데 뭐 질질 끄는 거보다는 바로 이야기하는 게 낫겠지. 저번에 내가 너희가 겪어본 일을 나도 비슷하게 겪었다고 했잖아. 그 중에서 청아처럼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준 애한테 배신당한 적이 있어. 나도 중3 때 전학을 갔었는데 낯선 곳이라 적응 못하고 어리둥절할 때 나를 챙겨준 애가 있었지. 근데 주변에서 자꾸 걔랑 멀어지라고 한마디씩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걔가 전학년 때 온갖 진상짓을 해서 학교 공식 왕따가 된 애였더라고. 근데 그렇게 왕따 당하는 모습이 내 예전 모습이랑 비춰 보이기도 하고 초반에 나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닐 거라 생각해서 마음이 약해진 거야. 근데 얘가 이제는 내 앞에서 진상짓을 하더라고. 1, 2학년 후배들만 보면 선배한테 인사 안 하냐고 시비를 걸지 않나. 나한테 자꾸 입냄새를 대놓고 내뿜질 않나. 지나가다가 복도나 계단에 자기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뱉어내지 않나. 그래서 왜 자꾸 그런 짓을 하냐고 하니까 재밌어서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 내가 하지 말라고 온몸으로 뜯어말려도 오히려 나한테 화내면서 진상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점점 정이 떨어져서 걔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 그러다가 체육 시간 때 내가 그날 몸이 안 좋아서 운동장 옆에서 쉬고 있었는데 걔도 몸이 안 좋다면서 쉬러 왔다고 내 옆에 앉는 거야. 그러면서 또 입냄새 내뿜고 입에 침 모은 거 보여주면서 또 진상짓을 하길래 너 자꾸 그러면 나도 침 뱉는다 라고 말한 다음에 거리를 벌렸는데 걔가 나한테 침을 뱉는 거야. 그런데 그 침이 내 운동화에 맞아버렸어. 나는 수업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께 물티슈를 빌려서 닦았는데 선생님이 어쩌다가 신발이 그렇게 됐냐고 물으셔서 사실대로 말씀드렸지. 그리고 걔를 교무실로 데려오래서 걔를 찾아서 교무실로 보냈는데 몇 분 있다가 돌아와서는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반성문을 쓰라고 하시더라고. 그 녀석이 아까 내가 침 뱉는다는 말을 하면서 침 뱉으려고 했다고 말해버린 거야.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서로 잘못한 거니까 둘 다 반성문을 쓰라고 하신 거지. 난 다시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면서 오해를 풀고 반성문 대신에 그때 있던 일을 경위서로 써서 제출했어. 그 이후로 그 녀석하고는 완전히 손절했지. 애들 말 들었을 때 바로 손절하지 그랬냐? 막 전학 갔을 때라 누가 어떤 애인지 모를 때였거든. 그런데 누구 말을 믿고 관계를 함부로 끊을 수 있겠어? 듣고 보니 그렇긴 하네. 그럼 다음으로 말해볼 사람. 내가 말할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이야. 당시에 나를 괴롭히던 애들을 학교폭력 설문조사에 적어서 낸 적이 있었거든. 그때 선생님께서 나랑 걔네들을 따로 불러서 걔네들을 혼내시더라고. 나는 옆에서 보고만 있다가 선생님이 나랑 걔네를 돌려보내셨지. 근데 그때 한 녀석이 나를 부르는 거야. 난 그때 바로 보복이 들어올 줄 알았어. 근데 보복은 안 하고 나랑 친하게 지내자고 하더라. 생애 처음으로 친구가 되자고 했던 애라 나는 얼떨결에 좋다고 했지. 초반에는 처음으로 친구랑 영화관도 가보고 식당 가서 밥도 먹는 경험도 해보고 좋았어.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얘가 나를 통제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다 반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밀어붙였거든. 그러다가 일이 하나 터졌지. 걔가 어느 날 김밥이 먹고 싶다고 말했는데 자기는 돈이 없다면서 나한테 돈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주머니에 1,000원이랑 동전이 좀 있었지만 난 김밥 먹고 싶진 않아서 그냥 없다고 했지. 그날은 걔네 집에서 게임하기로 했어서 따라갔었는데 장갑을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안에 있던 동전이 나온 거야. 걔는 내가 돈이 있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내 장갑을 빼앗고 돌려받고 싶으면 가서 김밥을 사오라고 협박했지. 걔랑 걔네 친구랑 2대 1이라서 도로 뺏지도 못하고 김밥을 사와야 했어. 김밥을 갖다 주고 나서 녀석이 방 구석에 버려놓은 장갑을 챙기고 울면서 집에 왔지. 그 이후로 그 녀석이랑은 놀지 않고 피해 다녔어. 초등학생 때? 뭔 그런 놈들이 다 있어?
악마도 감탄하다가 혀를 내두르겠네. 박수 치다가 손바닥으로 팰 것 같아. 원래 오랫동안 친구가 없다가 갑자기 친구가 생기면 바로 뿌리치기는 힘들지.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하나하나가 큰 의미로 다가오니까. 나도 초딩 때 친구인 줄 알았던 녀석이 나한테 군것질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더라. 할머니께서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앞으로 그 녀석이랑은 놀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서 그 녀석한테 앞으로 우리 집에 오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그냥 너희 할머니 보고 죽으라고 해. 였어. 얘들아 연장 챙겨라. 다굴 들어가자. 우린 다굴해도 못 이겨. 이 중에서 사람 패본 사람? 맞기만 해본 사람들만 있지. 자기 주제는 확실히 아는 우리들. 몸을 소중히 하는 우리가 자랑스러워.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까? 내가 말할게. 내 경우에는 나도 좀 죄책감이 들기는 하는데 중학교 때 조별 활동으로 같이 활동한 애랑 친해졌었거든. 그 이후로 게임을 같이 하거나 했는데 내가 게임을 잘 몰라서 트롤링만 저지르고 그 애가 여친이 있다고 나한테 자랑했는데 그때 연애를 하고 있는 게 멋져 보여서 주변에서 연애 비슷한 이야기만 나와도 그 애의 이야기를 했어. 비밀이라고 했는데도 그러다 그 애가 화를 내면서 나를 혐오스럽게 보더라고. 그 뒤로 자기가 먼저 밥 먹자고 나오라고 해놓고는 돈을 안 가져와서 나보고 내라고 하고 자기가 친구한테 돈 빌려서 게임기 샀다고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질 않나. 내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나를 헐뜯고 무시하고 그렇게 관계는 회복하지도 못하고 내가 중3 때 전학을 가면서 끝났어.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하기도 해. 확실히 너도 철없게 행동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대화도 해결하지 않고 신경질 낸 그 아이도 잘한 건 없어.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아니 다음에도 우린 철없이 행동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관계가 상처만 남기고 끝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걔네를 기억하는 만큼 걔네가 우리를 기억할 거란 보장이 없지. 상대도 내 존재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현재에서 나만 계속 붙들고 있는 것도 나만 손해야. 그저 그 일에서 서로가 각자만의 교훈을 얻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노력하는 게 최선이지.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이지. 동창회나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지난 인연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잘못한 건 사과하고 피해받은 건 사과받을 수도 있지. 그놈들이 기억이나 한다면 말이지. 애초에 우리 중에 동창회에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 없지 않나? 다들 초중딩 때 본인을 부를 만한 사람이 있어? 없지? 판타지야 판타지. 그것도 다크 판타지야. 걔네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더욱더 여기서 이야기하고 털어내자고 모인 거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그치 소나야? 난 내가 실수해서 너희랑 사이가 멀어지진 않을까 그게 걱정이야. 그럼 그때는 서로가 먼저 이야기해주자. 이런 부분이 불편한데 서로가 만족할 만한 방법을 찾자고. 너무 결과만 생각해서 말하는 건 아닐까? 난 내 단점이 남들의 입에서 들리면 감당 못할 것 같아. 그럼 해결 방법에 대한 건 그런 때가 왔을 때 생각해보자. 상황과 인물 그리고 환경에 따라 써야 할 방법들이 다를 테니까. 그럼 슬슬 해산할 시간인가? 난 딱히 생각나는 일도 없고 나기보다는 친구였던 인간이 있긴 했는지. 그럼 이쯤에서 해산하자. 안녕. 잘 가. 잘 가라. 또 보자. 근데 다음 모임은 언제야? 소음아, 나 체육복 좀. 근데 체육 어차피 맨날 자유시간 아니냐? 너희 반 다른가? 우리도 자유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체육복은 입어야 별소리 안 듣지. 소나 여기 있어? 너도 체육복 빌리려고? 아니, 영어 교과서. 체육 바로 다음이잖아. 넌 어차피 잠만 잘 거잖아. 그래도 책 펼쳐놓고 자는 거랑 안 펼치고 자는 게 같니? 뭐가 다른 건데? 아, 청아 찾았다. 영어 교과서 네 자리에 놔뒀어. 아, 맞다. 뽕이한테 빌려줬었지? 넌 너가 빌려준 것도 까먹는구나. 얘들아. 소나도 뭐 빌리러 온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다른 반 애가 내 미술 도구 빌려갔거든. 그래서 오늘 돌려받으러 갔는데 너희 중 한 명한테 빌려줬대. 내 친구한테 빌려줬다는데 이 학교의 친구는 너희밖에 없거든. 오늘 누구한테 미술도구 빌린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니 애초에 우리 다 같은 거잖아. 너한테 빌릴 거였음 부실해서 빌렸지. 으앙, 어떡해. 소나의 미술도구에 대한 행방은
다음 장편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물건을 빌려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약간 노리고 정한 주제야? 하필 내가 미술도구 빌려줬다가 못 돌려받은 날에 이런 주제라니? 실은 너가 물건 빌려줬다가 봉변 당한 걸 보니까 다들 트라우마 하나씩 떠올라서 그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야기하고 털어내자는 거지. 그래. 안 좋은 일 생기면 털어내자고 모인 거 나도 속 시원하게 털어낼래. 긍정적인 마인드 아주 좋고. 그럼 누구부터 썰 풀어볼래? 그럼 나 먼저 풀어볼까? 내가 중3 때였거든. 원래 내가 가지고 다니던 가위가 엄청 잘 드는 가위였어. 초딩 때부터 썼던 가위들 중에 뻑뻑하지도 않아서 손도 안 아팠지. 근데 중학생 때부터 애들이 소리 소문 없이 가위를 빌려가기 시작했어. 대체로 수업 시간에 뭐 만드는 활동에 많이 그랬는데 문제는 애들이 풀로 붙인 종이를 가위로 자르는 바람에 가위에 접착제가 달라붙으면서 점점 뻑뻑하고 끈적해지는 거야. 그래도 당시에 용돈도 못 받을 때라 그냥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내 가위가 사라졌다 싶더니 내 책상에 가위 손잡이 한 짝만 덩그러니 있는 거야. 누가 내 가위를 가져가 놓고 중간에 자기가 화가 나는 일이 생겨서 내 가위를 바닥에 던져서 화풀이를 했더래. 그래서 내가 이게 얼마나 잘 잘리는 가위였는데 이걸 부수냐고 따지니까 내 가위 빌려갔던 걔 친구가 웃기시네. 네 가위처럼 안 잘리는 가위는 내가 본 적이 없구만. 라고 따지는 거야. 지들이 빌려가서 망친 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가위는 새로 받았어? 걔가 그럴 애였으면 남의 물건 가져가서 부수진 않았겠지. 선생님이 나중에 걔한테 돌려받겠다면서 먼저 2,000원을 나한테 주시더라. 그걸로 새 가위 샀는데 전 거보다 못해. 그래도 가위 부서질 때 다치진 않아서 다행이다. 혹여나 청아가 나를 베이기라도 했으면. 진짜 가위가 산산조각 나면서 사방으로 흩어졌으니까 가위는 폭발 물질입니다, 여러분. 깔깔. 내가 볼 때 그런 애들은 남의 물건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기도 해. 그것도 그런데 그냥 나 같은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것 같지도 않아.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야. 그때 내가 옆자리 애한테 받은 볼펜이 있었는데 노란색 앵그리버드가 그려진 팔색 볼펜이었어. 그런데 나도 이걸 받은 거라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반 애들이 내 볼펜을 마음대로 해체하고 가지고 노는 거야. 주로 빨간색 볼펜 부분에 잉크를 빼서 샤프심에 묻히고 그걸 팔에다가 칠하면서 무슨 상처 분장이라고 놀고 있더라. 당연히 내 허락을 받을 생각은 조금도 없이 한 일들이지. 그래서 빨간색이 사라져서 칠색 볼펜이 되어버렸거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화장실 다녀오니까 필통에서 또 볼펜이 없어진 거야. 아무리 여기저기 찾아봐도 안 보였는데 알고 보니 같은 반 애가 가져갔더라고. 그래서 왜 허락도 없이 가져가냐고 따지니까 이게 날 도둑으로 몰고 가네? 이 볼펜은 내 거거든? 이게 네 거라는 증거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볼펜 너네가 빨간색 가져가서 칠색 볼펜 된 게 내 거밖에 없잖아 라고 따지니까 이건 내 동생이 이렇게 만든 거야. 어딜 그딴 걸 증거라고 우겨? 결국 선생님 앞에까지 데려가서 결판을 지으려고 했지. 그런데 소나야. 겨우 그런 이유로 네 거라고 우기는 건 잘못된 거야. 빨리 사과하렴. 이러는 거야. 결국 걔랑 걔 친구는 나만 더욱 놀려대고 시간이 지나고 가방을 보니까 그새 질렸는지 볼펜을 꽂아놓고 갔더라. 내가 수십 번 확인한 가방에다가 난 마음고생만 하고 사과도 못 받았어. 저 선생님은 교권 하락에 기여하신 분인 것 같아. 이런 선생 밑에 있던 사람들이 부모 되면 선생을 어떻게 믿겠음? 학생을 믿지 않는 자, 본인도 신뢰받지 못할 지어다. 근데 걔도 선생님 학생이긴 해. 그래도 난 그 선생한테 복수는 한 편이야. 복사니. 대체 어떤 끔찍한. 스승의 날 편지에 그날 느낀 감정이랑 그게 내 볼펜이었던 이유를 적었지. 귀여워. 하찮아. 후회하다. 나름대로 해소했다니 다행이네. 그럼 다음으로 말해볼 사람. 난 그냥 화장지 가져가는 족족 뺏기고 물 가져갈 때마다 뺏기고가 다야. 그것도 다들 겪어보는 일이지. 난 과자 가져가도 다 뺏겼어. 그럼 남은 건 난가? 자, 다들 뒷목 잡을 준비하시고.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지. 내가 중학교 올라간 나이 때부터 명절마다 어머니 가게에서 알바를 했군. 중3 때, 추석 때도 알바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36색짜리 마카를 샀지. 그걸로 예고 시험 치러서 합격까지 하고
이제 고등학교 걱정도 없겠다. 그냥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그림만 그렸지. 그런데 내가 잠깐 졸았던 사이에 내 마카가 없어졌어. 보니까 평소에 날 괴롭히던 놈들이 내 마카를 가져가서 다른 애 책상에 낙서 중이더라. 난 당장 돌려달라고, 이거 몇십만 원짜리라고 함부로 쓰지 말라고 했는데 걔네들은 내 말 무시하고 날 밀쳐내면서 심지어 보란듯이 마카를 힘으로 꾹 누르면서 더 빨리 낭비하려는 것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 결국 내 마카들 다 바닥나기 전에 선생님께 알려서 도중에 막았지만 녀석들이 쓴 8색깔 중에 대부분이 마탱이가 간 거야. 선생님은 걔네들한테 나한테 마카 변상하라고 언지를 주셨지만 며칠이 지나도 갚을 생각을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한 명씩 찾아가서 따지니까 그걸 왜 나한테 따지고 난리야? 꺼지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네 남은 마카까지 전부 부셔버린다.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협박을 하더라고. 보다 못한 선생님이 나중에 녀석들한테 돌려받을 테니까 자기가 대신 변상해 주신다더라. 그래서 나는 걔네가 쓴 색깔이 8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8개? 그게 다 안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8개 중에 아예 안 나오는 색깔만 말해. 그것만 변상받아. 아직 색깔 나오는 건 변상 안 돼. 라고 하시더라고. 심지어 걔네가 써가지고 곧 있으면 바닥날 색깔도 변상이 안 된다더라. 진짜 말 그대로 종이에 그었을 때 그대로 백지일 정도로 안 나오는 거만 변상이 된대. 결국 2개 값만 받고 끝나버렸지 뭐. 근데 만약 이번 영상 보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 비싼 물건을 가져가는 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꼭 비중품 절도 당하렴. 그래 소은아, 너도 참 힘들었겠다. 그래도 말하고 나니까 기분은 좀 풀리네. 지금까지 어디서 이야기 못했었거든. 다들 비싼 거 들고 간 내 잘못이라니까. 무슨 강도든 은행에다가 왜 여기다 은행을 지었냐고 하는 꼴이잖아. 내 미술도구도 지금쯤 망가져 있는 건 아니겠지? 그래놓고 빌려준 내 잘못이라고 할까봐 무서워. 걱정하지 마. 다들 그때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서로 편들어줄 우리가 있잖아. 그런 놈들이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함부로 여길 일회용품으로 여기든 물건 빌려준 우리를 죄인 취급을 하든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지켜줄 테니까. 이제 우리도 혼자 안 죽는다 이거야. 그럼 다들 내일 결과를 지켜보자고. 오늘은 여기서 해산. 저기 현소나? 어제 나한테 빌린 친구지? 어제 네 친구 중에 눈가리 내가 있다길래 걔한테 돌려주라고 전해줬는데 오늘 보니까 자기는 친구가 없다면서 돌려주더라고. 미안해. 어제 급한 일이 있어서 확인을 잘 못했어. 아니야. 지금이라도 돌려줘서 고마워. 잘 됐다. 소나야. 무사히 돌려받아서. 아니야. 아직 안심하긴 일러. 혹시 망가진 건 없는지 잘 확인해보자. 헬, 무슨 생각해? 아니, 눈을 가린 애가 나랑 소나 말고 더 있다니까 신기해서. 누구였을까? 오늘의 주제는 자칭 서브컬처 전문가들의 만행입니다. 다들 각자의 피해 사례를 말해주세요. 오늘은 무조건 나부터 말해야겠어. 오, 오늘은 꽤 적극적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사례만큼 심각한 건 없을 거야. 바로 망해버린 짱구 팬덤. 짱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많지 않나? 이 사례의 진상을 모두가 알아야 해. 우선 자칭 애니 전문가라는 유튜버들이 무슨 만행을 저질렀는지 때는 바야흐로 2010년대 후반에 과거에 나왔던 짱구 극장판들이 하나둘씩 재조명 받으면서 새로운 밈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짱구 팬덤을 혼돈에 빠뜨렸던 밈이 있었지. 바로 퉁칭 hun갈놈이라는, 훈이가 나쁜 놈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밈이야. 암만 생각해도 훈이를 욕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작품을 평가할 자격이 없어. 다들 이성이 마비돼서 무조건적으로 문제시되는 부분만 강조해서 보니까. 문제시되는 장면이라면 그 과자에 짱구 팔아넘겼다는 그 장면? 근데 그 전에 짱구네 선생님들이나 이웃집 사람들도 다 선동돼서 짱구 욕하고 팔아넘기려고 했는데 걔네 욕하는 건 없고 다들 훈이만 욕하는 게 이상하긴 하더라. 심지어 해당 극장판에서 짱구가 도망갈 수 있도록 다른 애들이랑 끝까지 남아서 빌런들을 막아줬는데 왜 욕하는 거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선역이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반성하고 숙제하는 건 유명 작품들에 하나씩은 나오는 클리셰지.
인사이드 아웃의 기쁨이나 오모리의 써니처럼 심지어 갱생불가 악역들도 멋있고 잘생기면 무조건 옹호하면서 왜 더 깔 필요도 없는 훈이를 아직도 물어뜯냐는 거야. 극장판을 좀만 차분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깔 필요 없는 거 다 알 텐데. 심지어 이런 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칭 애니 좀 많이 봤다는 자칭 애니 전문가 유튜버들이라는 것도 너무하나. 여론에 휩쓸려서 평가질할 거면 최악의 평론가들이랑 뭐가 다르냐고. 웬만한 작품들을 보고 견문이 넓어진 평론가들이나 작가들도 남의 작품을 평가할 때는 한마디에 한마디 신중해야 하는데 자칭 애니 전문가 유튜버들은 뭐를 내세워서 평가질을 하는 걸까? 심지어 요즘에도 소재 좀 떨어진다 싶으면 어떻게든 악마의 편집으로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을 만든 다음에 조회수 빨아먹고, 팬들은 그냥 자기 최애가 한 말이라고 그 사람 말이 재밌다는 이유만으로 작품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일단 욕하고 있고, 훈이 변호한다는 놈들은 훈이가 짱구한테 괴롭힘 받아서 타락했다는 옴니버스 만화를 이해 못하는 헛소리를 하면서 짱구까지 욕하고 있고, 변호에 반박하는 유튜버 팬들은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왜 과몰입하냐고 내로남불 같은 소리를 해대고, 책임을 감독, 원작가, 성우들 욕하면서 떠밀어 버리질 않나. 대체 왜 서로를 상처 입히는 말만 하는 언쟁이 아직도 지속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훈이가 일행들 중에 제일 평범하니까 실수와 반성과 성장하는 서사를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을 뿐인데, 실수하는 부분만 똑 떼어와서 부각시켜 마녀 사냥만 해대고, 반성하고 성장하면서 5명의 우정이 더 돈독해지는 장면들은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전문가야. 그냥 애니 버전 기레기들이지. 홍이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많이 받았지. 지금까지 어떤 유튜버가 싫어하는 거, 어떤 연예인이나 아이돌이 싫다고 하는 캐릭터 왜 좋아하냐고 갑자기 멀쩡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욕하는 사람들까지 봤으니까. 유명인들 취향이 무슨 성인들 말씀도 아니고 자기 주관도 없이 일단 반대되는 사람부터 욕하는 걸 보면 진짜 인류애가 사라지는 느낌이야. 이 기회에 그런 만행을 저지른 유명인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유명인은 그냥 애니를 즐기기만 하는 사람일 뿐이지 전문 평론가가 아니에요. 제발 걔네 말은 한 귀로 듣고 무시해주세요. 찾아와서 유명인들 이름들 먹이면서 욕하러 다니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순수하게 즐기는 사람들은 당신들을 상대하는 게 지쳐서 포기한 거지. 당신들이 옳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당신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서 포기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놓친 내용이 있는데, 훈이가 일본에서는 배신 주먹밥, 서양에서는 유다라고 불린다는 헛소문 퍼뜨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서양에서는 애초에 짱구에 깊이 관심 가지는 사람 잘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배신 주먹밥이란 말을 그냥 농담 삼아 하지 우리나라처럼 서로 싸우고 욕하려는 혐오의 표현으로 쓰진 않습니다. 그럼 다음 피해 사례 말씀해 주실 분? 내가 말할래. 내가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것 중 하나가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에 지우는 쓰레기고 로켓단은 신이라는 사람들 때문인데, 로켓단이 정이 가는 악역인 건 맞지만 얘네는 자기 재능 살려서 잘 살다가 나중에 과거 행적 밝혀지면 바로 감방 가야 하는 테러범들일 뿐이잖아. 왜 이렇게 숭배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로켓단 복지가 좋다느니 뭐니 하면서 각 기업이라는데 애초에 그렇게 챙겨줘서 하는 게 남의 포켓몬 뺏고 여기저기 때려 부수는 거잖아. 현실에서 조폭들이 복지 잘해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갈 거야? 그리고 로켓단 좋아할 거면 얌전히 좋아할 것이지. 왜 멀쩡한 지우를 악역으로 몰아가는 거야? 애가 신체 능력 높은 건 그렇다 치자. 근데 웅이를 밥해주는 애로 소개시킨 걸 가지고 셔틀 취급했다는 사람은 뭐야? 너희는 밥이 우습냐? 일행 중에 밥 잘하는 애가 얼마나 중요한데 밥 해주는 애로 소개한 게 셔틀 취급인 줄 아네? 그리고 짧은 장면만 나열하면서 인성 비하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왜 나왔는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생각도 안 하냐?
대중이 이러니까 현실 사람들도 누명 쓰고 마녀 사냥 당하는 거잖아. 심지어 이걸 퍼뜨린 것도 유튜버지? 당신네들도 장면만 자르면 얼마든지 악마의 편집으로 묻어버릴 수 있고 실제로도 몇 명이 누명 써서 사건 사고 터졌잖아. 근데 그걸 자기네들이 저지르고 있어? 유튜버 팬이든 만화 팬이든 둘 다 사람으로 이루어진 건데 자기보다 못난 팬덤은 대상을 망쳐도 된다는 거야 뭐야. 그래 맞는 말이야. 자기 주변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교훈 하나 없이 자기네가 똑같이 저지르는 건 부끄러운 짓이지. 내가 노진구 욕하는 사람이 답답한 이유기도 해. 노진구가 철없고 의지가 약하긴 해도 대부분 도구를 부탁하는 이유에 10에서 9은 퉁퉁이랑 비실이가 괴롭혀서야. 퉁퉁이랑 비실이가 하는 행동은 명백히 학급 폭력이라고. 맨날 애를 때리고 물건 훔치고 놀리고 운동 못하는 거 알면서도 머리수 채운다고 끌고 가고는 못한다고 욕하고 현실에서는 한 대라도 맞으면 죽이네 마네 하면서 진구가 도구로 여태 얘네 안 죽인 거면 개인배 아니냐? 그리고 도라에몽 본편을 하나라도 제대로 봐봐. 이야기들 전체의 흐름이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바로 안 좋은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야. 나쁜 짓을 한 인물은 퉁퉁이든 노진구든 어떻게든 천벌을 받지. 그러면서 진부는 거기서 교훈을 얻거나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하기도 하면서 만화를 보는 아이들에게 교훈을 줘. 동화로 따지면 비겁한 박쥐나 양치기 소년의 포지션인 거지. 근데 어른이라는 유튜버들은 그런 부분은 뚝 떼어내고 문제 일으키는 거만 뭐라 하면서 진부를 욕하기를 조장하고 있잖아. 어찌 배우는 게 어린이들만도 못하냐. 나도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 안 좋은 부분만 보고 그저 재미를 위해 주변 신경도 안 쓰고 놀리고 욕하는 게 꼭 내가 옛날에 학폭 당했을 때랑 똑같아. 얌전히 있던 사람들은 욕을 먹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인기를 누리니까. 심지어 그런 짓을 하는 이유에는 어떠한 논리도 없고 그저 재밌으니까 하는 거라는 억지를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워. 왜 학교에서 보던 행동 방식들을 여기서까지 봐야 하는지. 유튜버나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왜 자기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조심하지 않는 걸까? 어쩌면 자기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거란 생각을 못하는 걸지도 몰라. 방송인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자신감이 없어 보여. 자신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변명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지.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듣는 공간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어떻게 개인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는지에 관한 기준은 사실 엄청 허술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자기가 믿는 사람은 무조건 대단하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믿지만 실상은 우리처럼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일반인일 뿐인데 말이야. 이러니까 사기꾼들이 설칠 수 있는 거기도 하지. 최소한 어디 가서 자기가 말한 내용을 말하거나 언급하지 말라고 말만 해줘. 무지성으로 유명인 들먹이는 사람들을 묵살시킬 수 있을 텐데.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처럼 사적인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걸로 하고 불특정 다수가 많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다른 팬덤이 얽힌 자신의 의견은 좀 더 신중히 말하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산. 소나한테 늘 궁금했던 건데 페리 소나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말은 펠한테 물어야 하지 않냐? 심지어 당사자랑 단둘이 있을 때 어라? 그런 건가? 뭐 암튼 그래서 소나는 펠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 전에 왜 펠이 소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해야지. 그게 순서잖아. 그야 여태 모임 가질 때마다 펠은 소나 쪽을 바라보잖아. 그 이외에 다른 요소는 없는데? 청아 넌 뭐 손절할 각오로 질문했냐? 잠깐, 나 뭐 잘못한 거야? 다들 미안해. 아니 사과는 소나한테 집중해서 해. 청아 눈치가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나는 괜찮아. 근데 펠은 그닥 나한테 관심 없을 거야. 그럼 소나는? 펠한테 관심 있어? 방금 미안하다 한 사람 어디 갔냐? 나는 펠한테 늘 고마워하고 있어. 펠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친구 한 명 없이 우울했을 거. 난 초등학교 때부터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했었어. 어딘가에 고민을 털어내려 해도 아무도 공감을 안 해줬지. 그래서 인터넷에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검색하다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을 찾아보란 글을 읽었는데 속는 셈 치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 나랑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다들 자기 할 말만 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결국 여기도 아닌가 싶어서 나가려다가 채팅방 방장이 설문조사를 올렸어. 자기가 인형을 팔려고 하는데 어떤 디자인이 제일 낫냐고. 그냥 나갈 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검은색 인형이 나를 닮은 느낌이라 눌렀더니 천장에서 인형이 떨어진 거야. 그 채팅방에 우리 모두 있었잖아?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 그 채팅방의 인형이 우리 근처에 있었지. 그게 서로에게 관심을 끌어서 지금 우리가 모였잖아. 그 중에서도 페리랑 소나가 제일 먼저 만났지? 응, 혜리 먼저 나한테 말 걸어줬어. 수업 시간이 다 돼서 종례 후에 학교 앞에서 이야기하기로 했지만 나는 현실에서 누구랑 이야기하기가 겁이 나기 시작했지. 지금까지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은 다들 나를 싫어하고 멀어지고 짜증을 냈으니까 결국 몸이 아프다 하고 조퇴하기로 했는데 학교에 있는 게 괴로워서 조퇴했어. 나도 근데 소나는 그렇다 치고 왜 펠까지 전철역에 있었대? 거기 인터넷이 터져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대. 내가 내 또래 애들만 보면 안 좋은 일이 떠오르고 무서워서 숨 죽이고 걸어 다니거든. 그게 스트레스인지 자꾸 두통이 오고 속이 끓는 듯이 아파. 알 것 같아. 무슨 기분인지 알 것 같아. 나도 중학교 때 괴롭힘을 당해서 학교에만 있으면 계속 떠올라. 애들이 나를 놀릴까봐 무서워. 숨소리나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뭐 하나 마음 편히 해본 적이 없어. 미안해. 너도 힘들 텐데 어두운 이야기나 해서. 아니야. 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그리고 나서 그대로 햄버거 가게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다가 친해졌어. 그리고 나서 페리 우리랑 비슷한 사람을 더 찾아보려고 나서면서 너희랑도 이렇게 친해졌지. 펠도 참 침착한 것 같으면서도 추진력은 또 막힘이 없다니까? 관찰력도 좋지. 어떻게 이런 인형을 가지고 있는 걸 다 찾아냈대? 넌 갑자기 못 보던 인형이 생겼다고 신기하다면서 여기저기 말 건 거 소문다 났었어. 뭐 그 덕분에 나는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소나는 펠 어떻게 생각하는데? 청아야, 말 돌리지 말고. 그 와중에 원청아 또 무례한 질문하는 거 봐라. 이 인형은 진짜 어디서 왔을까? 짐작이 가는 거라고는. 그럼 지금부터 청아의 눈치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짜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걸 왜 하는지 이해하시는 분 저요? 말씀하시죠. 청아가 자진해서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지난 며칠 동안 청아가 저지른 눈치 없는 행동 정리해 주실 분. 같은 반 친구랑 이야기 나누다가 본인이 자학 개그를 해서 갑분싸를 만들고 그 친구랑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번부터 계속 고치고 싶었는데 하도 오랫동안 버릇이 돼서. 근데 우리가 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고치라고? 그래도 우리랑 만난 뒤로는 자학계가 잘 참았었으니까 좀만 도와주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아니 그건 좋은데 구체적인 방법이 없잖아.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으니까 끝까지 도와줘 보자고. 뭐 나랑 만났을 때는 그리 심한 적은 없었는데 너희 둘이랑 만났을 때는 어땠길래? 과거 회상을 좀 해야겠는걸?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프로필이 나고 이 프로필이 소나즈? 그럼 남은 건 3명인가? 3명이라니? 아, 그 우리가 쓰는 오픈 채팅방이 우리 두 사람 포함 5명이잖아. 우리 둘처럼 비슷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면 모여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굳이 찾아야 할까? 나는 우리 둘만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본심은? 낯선 사람이 무서워. 하긴 그렇긴 하겠다. 뭐 애초에 그렇게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으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얘들아, 이것 봐라. 내 가방에서 처음 보는 인형이 나왔어. 이건 이거야? 혹시 네가 떨어뜨렸니? 이건 이거야? 저 쟤다. 애다. 무조건 쟤야. 우와 신기하다. 같은 채팅방 쓰는 사람이 우리 학교라니. 그리고 다들 이 인형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지? 진짜 신기하다. 뒤에 친구는 왜 숨어 있어? 아, 얘가 낯을 좀 가려서. 아, 안녕? 귀엽다. 작은 햄스터 같아. 저기 이름이 뭐야? 어느 동네에 살아? 머리는 왜 흰색이야?
탈색했니? 그만. 애가 무서워하잖아. 아, 맞아. 낙질 가린다는 걸 까먹었네. 종 쳤으니까 나는 들어가 볼게. 대화가 전혀 안 되네. 펠, 같이 하교하자. 잘 만들었다. 정말? 둘이서 뭐해? 청아가 만든 영상 같이 보고 있었어. 저기, 청아라는 건? 아, 내 이름이야. 원청아. 그렇구나. 나는 현순아라고 해. 그렇구나. 펠이랑은 아까 통성명했어. 이 영상 소나한테 보여줘도 될까? 당연하지. 우와, 잘 만들었다. 3D 모델이야? 아니, 진짜 레고야. 진짜 레고를 사진 한 장 한 장 찍어서 만드는. 스톱모션 기법. 그래, 그거. 이거 길이가 꽤 되는데? 1초에 몇 장 정도 찍어? 1초에 12장 정도? 우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긴. 진짜 고수들에 비하면 내 실력은 그냥 쓰레기야. 아니, 겸손한 건 좋은데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아니, 진짜야. 지금 보면 화질도 이상하고 초점도 안 맞고 화면도 흔들리고. 진짜 고수들이 보면 아마 날 비웃을걸. 깔깔. 웃을 부분이 전혀 없는데 억지로 웃고 있어. 좀 더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져도 돼. 네가 말한 고수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 영상을 보면 누구라도 놀랄 거야. 맞아. 기분이 좀 이상하네. 우리가 말 실수한 거야? 미안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또래 애들한테 칭찬 받아본 적이 없어서 뭔가 색다른 기분이야. 내가 뭔가 자랑할 때면 애들은 이딴 걸로 자랑하지 마. 관심 없어. 이런 거 할 바에 그냥 게임이나 하자. 내가 나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때마다 애들은 짜증내면서 역겨워하고 반대로 내가 나를 깎아내리면 애들은 그나마 웃었어. 나를 비웃는 거긴 하지만 역겨워하는 거보단 나으니까. 그럴 필요 없어. 나를 비웃는 애들을 위해 스스로를 낮출 필요 없다고. 나도 중학교 때는 나를 깎아내리는 자학을 많이 했었어. 주변 애들이 웃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웃기려던 그 애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 괴롭힘을 방관한 애들이라는 걸 알고 난 뒤로는 걔네들한테 맞춰서 자학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 그래도 아직 그 자학하는 버릇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펠처럼 나를 긍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자학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펠이 나를 긍정한 만큼 나도 청아 너를 긍정하고 싶어. 청아, 너는 어째서 우리한테 이 작품을 보여준 거야? 우리가 걔네처럼 비웃기를 바랬어. 네가 열심히 만든 소중한 영상에다가. 아니, 비록 모자라지만 열심히 만든 걸 조금이라도 칭찬받고 싶었어. 근데 나는 그 칭찬을 스스로 부정한 것 같아. 이제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마음껏 자랑해도 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원청아, 얘는 왜 이렇게 안 와? 우리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왔잖아. 아직 3분은 남았어. 아니, 여기 모이라고 한 건 원청아잖아. 그럼 제일 먼저 와 있어야지. 미안. 내가 늦었지? 머리 바꿨어? 응, 아침에 머리 좀 만지느라 늦었지 뭐야. 바꾼 건 좋은데 그걸 꼭 우리 부른 다음에 해야 했냐? 그래도 안 늦었잖아. 그럼 내일 또 보자. 오늘은 약속 시간 전에 왔으니까 봐준다. 진짜. 영화 한 편 잘 봤다. 야, 너 청아 좋아하냐? 어떻게 알았어? 청아 쪽으로 볼 때마다 눈에서 꿀 떨어지더만. 내가 영화 보면서 먹은 게 카라멜 팝콘인지 허니꿀 맛 팝콘인지 헷갈릴 정도로. 뭐, 머리 바꾼 게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좋아하기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하긴 했어. 그런데 오늘 머리 바꾼 거 보니까 더 설레서. 그 자유분방 원숭이 보고 설레는 놈이 내 친구라니. 새삼 느끼는 거지만 내가 너희들에 대해 모르는 거투성이네. 하긴 내가 마지막으로 합류했으니 당연한 건가?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해. 답답한 표정 짓지 말고. 이왕 들킨 사람 앞인데 여태 말 못한 감정 다 말해봐. 그래도 괜찮을까? 너 하고 싶은 말 못해 가지고 감정 쌓여서 또 올 거 생각하면 귀찮으니까. 평소에 말하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말 못한 거잖아.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해볼게. 속이 너무 안 좋아. 선생님, 저 속이 안 좋아서 그런데 조퇴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만 3번째라는 건 알지? 몸 관리 좀 잘하렴. 네. 몸보다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걸 어떡하라고. 저기 거긴 내 자리인데. 아, 미안. 근데 저기 이거 네 인형이야? 그게 어느 날부터 가방에 들어있던 거긴 한데. 갑자기 생겼다는 거지? 저기 같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게 내가 지금 조퇴해야 해서 그냥 짐 가지러 올라온 거야. 나도 조퇴하려다가 책상 위에 인형이 보이길래 온 거야. 같이 나가자.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났고 그 다음에 같이 햄버거 가게로 갔지. 속이 안 좋아서 조퇴한다는 애가? 워낙 갑작스러워서 이야기할 타이밍을 놓쳤거든. 그리고 뭐 잘못 먹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이었으니까. 아무튼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나랑 같은 채팅방 쓰는 애들이 다 우리 학교 학생이고 나랑도 실제로 대화해보고 싶었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말인데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못 해본 이야기 있어? 지금 해도 돼. 그게 처음 만난 친구한테 할 정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서. 그럼 취미나 작품 취향 같은 거 있어? 작품 취향은 좀 부끄러운데. 너 파워레인저 좋아해? 난 내용까지는 잘 모르는데 거기 나오는 로봇들은 좋아해. 내가 레고로 로봇 만드는 게 취미거든. 너 로봇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유명하잖아. 이름이 메가조드. 메가조드는 미국 리메이크판 이름이고 원작 이름은 대수신이야. 미안, 너무 TMI지? 우와, 원작이랑 리메이크가 따로 있구나. 잠깐 있어봐. 내가 아는 로봇들이. 이거는? 이건 갤럭시 메가. 이거는? 바지킹. 매직포스 원본 이름이 마지레인저거든. 이건 눈알 달린 게 캐릭터 같아서 귀여워. 엔지노라고 하는데 합체전에는 염신이라는 기계 생명체들이라서 진짜 캐릭터처럼 주인공이랑 대화도 해. 너 대단하다. 백과사전 마냥 술술 나오네. 그렇게 해서 다음 날에 페리랑 소나랑 만나고 너랑도 만나면서 지금처럼 지낸 거야. 생각보다 별거는 없네. 사랑이 꼭 특별해야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나한테는 그 대화가 특별했어. 처음으로 내 취향을 좋게 봐준 사람이니까. 난 분명 재밌어하며 즐기는 시리즈인데 사람들은 철없이 굴지 말라고 하기만 해. 난 항상 괴로울 때마다 울어버리는데 주변에서는 위로가 아니라 바보같이 군다. 철이 없다. 짜증난다면서 화만 내고 어느 순간부터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게 된 적이 있는데 파워레인저는 볼 때마다 주인공들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인공을 도와주러 와주잖아.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면서 마음이 따뜻해져. 나에겐 현실에선 못 가지던 희망을 보여주는 고마운 시리즈라고. 지금은? 응. 지금은 우리랑 지내면서 희망이 보여? 현실을 잘 살아갈 것 같은 희망 말이야. 뭔가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날 묶어놨던 짐들을 너희가 하나 둘씩 정리해준 것 같아. 나도 그만큼 너희들의 짐을 덜어주고 싶고. 똑같네. 너나 그 주인공들이나. 진짜 그런 거라면 다행이다. 청아라면 네 취미 존중해 주면서도 같이 즐겁게 연애할 수도 있어. 걔가 받아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해봐. 물론 섣불리 고백하다가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지 말고. 응. 근데 나는 이어지지 않아도 청아랑 같이 노는 것만으로도 좋아. 그런 거라면 다행이긴 한데.
그리 오래 못 즐길 수도 있다. 무슨 뜻이야?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 1학년이 벌써 끝나버렸는데 이러다가 2학년, 3학년도 금방 지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각자 자기 작품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면 만날 기회가 얼마 없잖아. 뭐 연애 안 하는 방향이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 나을 수도 있지만 네 성격에 울면서 후회 안 할 자신이 역시 없구나. 그치만, 그래서 엄청 재밌었어. 그래, 다음에 영화 나오면 같이 보자. 청아한테 전화 왔어? 응. 영화 재밌었나 봐. 다른 애들이 나랑 펠 먼저 영화 보게 빠져줘서 펠이랑 둘이서 본 건데. 고마워 얘들아. 재밌었다. 아빠 전화네? 네, 아빠. 네. 청아한테 문자 왔어. 크리스마스 날에 같이 놀재. 나한테도 문자가 오긴 왔는데 대충 빠져줄까? 청아야, 분홍아. 그 너랑 같이 있던 애 말이야. 혹시 네 친구야? 맞아. 이름은 황소은이고 3반에서. 아니, 걔 이름은 나도 알아. 워낙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하잖아. 안 좋은 쪽? 그 외 제가 중학생 때 친구들 쇠 보온병으로 때리고 가위로 찌르고 그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도 한다는. 그거 헛소문이래. 실제로는 그냥 좋은 애야. 직접 만나봐. 뭐? 아니 나는 당장은 으아. 그렇다고 애를 무작정 데려왔냐?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확실하게 말해줘야지. 내가 그런 적 없다고 해도 믿어줄 것 같지가 않은데? 애초에 청아랑 나랑 떨어뜨리려고 그런 걸 질문한 거 아니야? 그게 정말이야? 아니 나는 그냥 걱정이 돼서. 걱정이 되었는데 만약 내가 못 믿을 놈인 것 같아도 가만히 있었을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뒤에서 누구랑 내 험담을 하든 상관은 없거든?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구한테 내 험담은 하지마. 불만 있으면 나한테 직접 와서 말해. 알았어. 청아야 미안해. 네 친구 기분 나쁘게 한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제가 하도 여러 사람한테 시달려서 그래. 그래도 착한 애라는 건 진짜야. 그럼 나도 가볼게. 소은아, 미안해. 내 친구가 너한테 실례를 저지른 것 같아. 괜찮아. 그래도 초중학교 때보다는 나아. 내가 처음에 너희 만났을 때도 비슷했잖아. 그러니까 인형을 가진 애를 찾았다고? 알고 보니까 우리 반이더라. 소난의 반이면 3반인가? 혹시 지금 당장 만나러 갈 거야? 난 약간 겁이 나서. 홍이랑 만난 지도 얼마 안 되긴 했지. 좀만 여유를 가지고 만나보자. 그건 나도 찬성이야. 솔직히 좀 무섭거든. 홍이 데려올 때는 이제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아직 낯선 사람이 무섭구나. 아니, 낯선 게 문제가 아니라 황소은 쟤야. 그 중학교 때 애들 패고 다녔다는? 그래서 무섭다는 거야. 다가갔다가 우리도 맞으면 어떡해? 안녕? 뭐 이런 인형 있어? 너도 그 채팅방 쓰냐? 잠깐 이야기 좀 할래? 생각보다 침착하네. 표정은 살벌한데 일단 따라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다니고 있잖아. 대화할수록 송은이랑은 달리 착한 애였고 뭐 나중에 그 분홍인가 하는 애랑도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가 풀리겠지. 근데 이제 친해진 지 좀 됐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 소문들은 어쩌다 만들어진 거야? 보온병으로 때리고 가위로 찔렀다고 했나? 정확히 그걸 들고 위협한 건 맞거든? 근데 실제로 때리거나 찌를 수가 없었어. 뒷감당도 걱정되기도 하고. 뒷감당이 문제인 거 보니까 때리고 싶긴 했구나. 너 같으면 맨날 내 실내와 가방을 쓰레기장에 버리고 외모로 놀리고 이름으로 놀리고 가족으로 놀리고 그걸 초등 때부터 7년 넘게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랑 허구한 날 같은 반인데다가 걔네가 학교에 소문내서 날 학교에 폐기물 취급을 해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참냐? 내가 죽거나 걔네 죽이거나 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내가 당했다면 내가 죽었을 것 같긴 해. 나도
그럼 이어서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 한다는 소문은? 이거 여자들 앞에서 하긴 좀 들어온 이야긴데 잠깐만 나가 줄래? 괜찮으니까 그냥 이야기해. 부끄러운 걸 수도 있잖아. 나가자. 너네가 괜찮은 거라면 그냥 이야기할게. 내가 소변 보고 나서 속옷에 한 방울이라도 묻는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그거 닦으려고 휴지 들고 간 거를 누가 봐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서 학교 변태로 찍혔어. 오해라고 이야기해보지 그랬니? 이미 변태로 찍힌 더러운 놈이랑 누가 이야기를 하겠냐? 근데 아직도 그 버릇 가지고 있는 거 아니지? 이 이야기는 그만하자. 오해라는 거만 알면 됐잖아. 근데 청아 어디 갔냐? 아까 나가서 일반으로 가던데. 혹시 오해라는 걸 말하러 간 건 아니겠지? 아직 친하지도 않은 애한테 그런 이야기를. 청아 잡아 당장. 휴, 간신히 말렸네. 미안. 오해는 빨리 풀어주고 싶어가지고. 마음은 고마운데 좀만 생각이란 걸 하고 움직여주라. 하마터면 여기서도 소은이가 매장 당할 뻔했어. 저기 앞에. 황소은, 저번에는 미안했어.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섣불리 판단하다가 네 기분 상하게 했잖아. 뭐 그건 익숙하니까 이제 신경 안 써. 아니, 나도 소문에 많이 당해봤거든.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소문은 생각 없이 받아들인 게 미안해서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럼 잠깐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일단 사과해 준 건 고마워. 지금 내 친구들 다음으로 사과해 준 건 네가 처음이야. 그래도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돼. 소문에 그렇게 고통받았었는데 이젠 내가 그러고 있잖아. 내 친구 중에 한쪽 눈가리 내가 있거든? 걔가 처음 만난 날에 해준 말인데 너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건 네가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 아니야. 그냥 폭력을 휘두르려 한 내가 재발절인 것뿐이야. 그것도 너에게 양심이 있다는 증거지. 웬만한 애들은 너처럼 이렇게 괴로워하긴커녕 민폐 끼치고 잊어버리는걸. 세상 사람들 중에 죄 안 짓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한 적은 없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내 행동의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바꿔봐. 일단 인간 자체가 잘못을 저지르는 게 당연하다면 거기서 착하냐 나쁘냐를 가르는 건 반성하냐 안 하냐로 나뉜다고. 그렇게 따지면 반성하는 너는 착한 사람인 거고 그게 진심이라면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겠지? 우린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무언가 잘못을 할지도 몰라. 내가 조심하든 아니든을 떠나서 그럼 실수하는 걸 피할 수 없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반성하고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게 노력하는 거야. 착한 사람이고 싶다면 말이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괴로워하면서도 반성하면서 사과하는 넌 네 생각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죄책감에 너무 힘들어 하지는 마. 안 그럼 나처럼 까칠해진다? 너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래야겠네? 아까까지 사과하던 애 어디 갔냐? 너도 웃고 있잖아. 하하. 이제 오늘로 예고에서의 1학년도 마지막이네. 이제 소묘 연습에서 좀 빠져나올라나? 지루해 죽는 줄 알았어. 난 붙이라는 게 힘들던데. 1학년 때는 전공마다 돌아가면서 체험해보고 2학년 때부터 전공을 정한다니까 어쩔 수 없지. 다들 무슨 과 갈지는 정했지? 애니메이션.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애니메이션 전공이다. 꽤 오래 걸리긴 했지만 너네랑 보내니까 시간이 즐겁게 잘 간 것 같아. 아, 참고로 분홍의 걔는 디자인과 간다더라. 언제 그렇게 친해졌대? 그럼 다들 방학 동안에도 만나고 2학년 때도 잘 부탁한다. 그런 말은 오늘 놀고 나서 헤어질 때 해라. 맞아.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자. 좋아.